어... 안녕하세요, 영틀입니다. 오늘은 저의 노답 인생 스토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인생이 굴곡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해볼까 해요. 일단은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엄마 성당 가가지고 성당 가는 사이에 급하게 저의 노답 인생이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어갖고 네 성당 갔다 오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엔 다 못 풀 것 같아갖고 10대 시절하고 20대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하루에 한 번씩은 일반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좀 깨끗하게 다이어트니까 이따 부모님 드시라고 부모님 것도 따로 만들긴 했어요. 아직은 어색해갖고 발표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인생 그래프도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제가 태어난 해는 99년 2월에 태어났어요. 육아난이도 극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감성이 예민하고 소심한 면도 있고 유년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단짝 친구랑 놀고 그냥 평범하게 순수하게 잘 놀았었어요. 놀고 잘 지냈는데 제가 빠른 년생이거든요. 2월생이니까. 그때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크게 뭐 생각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나는 빠른 년생이구나. 왜 저만 빠른 년생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빠른 년생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겼는데 제가 최근에 엄마랑 얘기하다가 엄마가 얘기하기로는 빠른 년생인데 입학 통지서가 와서 입학을 시켰는데 너 입학식 때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다. 단비짤 있잖아요. 그 아따 단비짤처럼 내가 왜 형들이랑 공부해야 돼, 학교 왜 가야 돼, 막 교탁 옆에서 막 자지러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그랬다고? 이러면서 신기하다 뭐 이랬죠. 그러고 나서 학교를 잘 가더래요. 그 다음 날부터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억은 크게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제가 선생님을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어도 그냥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손들어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을 못해서 계속 참고 있다가 체육 시간에 밖에 운동장에서 너무 급해서 화장실 가다가 거기 화장실에서 오줌을 지린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입학하고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죠. 근데 여기서 또 떨어져요. 여기서 떨어진 이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 그래도 제가 선생님을 좀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짜 무서운 선생님이 담임으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때는 조금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체벌을 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제가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그 담임 선생님이 반 친구가 뭘 잘못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이면 거의 9살이나 10살인데 내가 뭐 잘못해도 뭘 잘못했겠어요.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을 텐데.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인 게 뭐였냐면 파일이었는지 무슨 책이었어요. 그 책으로 애 머리를 탁 때린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무섭다. 약간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도 인상이 조금 무섭긴 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무섭다. 근데 제가 학기 초에 그 부회장이 됐거든요. 그게 왜 제가 부회장이 됐냐면 그때는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이렇게 4명을 뽑았었어요. 근데 반 애가 저를 그냥 장난으로 부회장으로 추천하는데 이렇게 올린 거예요, 후보로. 그래서 제가 올라갔죠. 2명에서 올라갔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회장, 부회장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나 회장, 부회장이 뭐야?
막 이러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부회장은 또 뭐고 그 단어 자체를 몰랐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게 제가 된 거예요. 부회장이. 진짜 왜 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지? 하여튼 큰 부회장도 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계속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담임 선생님이 너 나머지 공부해야 되니까 남아 이렇게 해서 저만 유독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근데 그때 생각하기엔 제가 공부가 다른 애들에 비해 수업이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면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알려주든가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쎄 문제집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문제집을 그냥 던져주고 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사라지고 그게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남으라고 하는 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하교를 하고 저 혼자 남아서 문제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잘 때 되면 그냥 보내주고 가 이러고 보내주고 그게 계속 반복이었었어요. 그때는 엄마한테 학교 가기 싫다고 선생님도 너무 싫고 근데 엄마는 애가 학교를 안 간다니까 난감한 거죠. 그래서 아니 그래도 가라고 해가지고 안 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쓴 거예요. 막 나 아파서 뭐 안 갈래 뭐 학교 안 갈래 막 차 뒤에 숨고 막 그랬거든요. 엄마 그때 그랬거든요. 아파서 나 학교 안 간다고 하니까 막 아파도 가서 아파. 다들 그러잖아요. 막 아파도 가서 아파 막 이러고 가서 조퇴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죠. 엄마도 또 갔는데 나머지 공부하고 막 반복이 되니까 어느 날은 그냥 도망쳐 나오고 싶었어요. 너 남으라고 했을 때 도저히 못 있겠다 이래요. 학교 끝나자마자 그냥 실내 가방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사무실이 있어갖고 엄마한테 간 거죠. 근데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엄마가 와가지고 너 선생님이 남으라 했는데 안 남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그냥 아니 그거 안 그랬어 이랬는데 엄마가 거짓말을 하니까 태권도 자가 있어요. 이렇게 자는 좀 평평하잖아요. 그 태권도에서 주는 자는 안에 그 광고지를 붙여야 돼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덮어서 좀 볼록하게 나와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로 진짜 뒤지게 맞은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거짓말해서 그런지 아니면 학교를 막 그러고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맞았어요. 그냥 제 기억에는 온몸이 멍이 들었던 기억 같긴 한데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엄청 맞았어요. 그냥 진짜 뒤지게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온몸을 맞았어요. 그 자로. 그래서 그 자로 맞고 근데 그게 반복이 된 거야. 학교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이게 반복이 된 거야.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교실에서 나가는데 뛰어나간 거예요. 뛰어나가다가 내 이빨이랑 부딪힌 거예요. 제 머리랑. 그래서 머리가 하도 돌머리라서 다친 데는 없었는데 그 애가 이빨 앞니가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저희 엄마를 불러놓고 제 이름이 영틀이니까 영틀이가 뛰어나가다가 이빨 부러뜨리니까 잘못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추궁하듯이 얘기를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게 좀 기분이 안 상한 거죠. 그렇게 나오니까 좀 오로지 다 전후 상황을 설명을 안 하고 잘못한 거는 맞죠. 제가 뛰어나가다가 애 머리, 그러니까 애 이빨을 부러뜨린 거니까 잘못한 건 맞는데 저희 엄마는 그런 거죠. 아니 애가 뛰어나가다가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냥 부모님이랑 해결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제가 그냥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죠. 엄마는. 그래서 이빨 부러뜨린 친구 어머님이랑 엄마랑 엄청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이유로. 알고 보니까 그 이빨이 원래 부러진 이빨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어디 넘어졌다 그랬나? 어디 부딪혀서 이빨이 이렇게 부러진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치과에서 본드 같은 걸로 붙여놓은 상태인데 저랑 부딪혀서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 거니까 뭐 큰 문제가 없다.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그 친구 어머님이. 사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친해지게 돼가지고 엄마가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이 너무 아닌 것 같다. 선생님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 어머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선생님 말 많았다. 다른 학부모님들도 그 선생님
선생님이랑 트러블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나 하는 학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얘기하기로는 저를 나머지 공부시키고 했던 게 제가 부회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어떤 문화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에 임원이 되면 임원의 부모님들이 뭐 반 꾸민다고 뭐 미화하는 거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는 바빠갖고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나머지 공부하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바빠갖고 너무 바빠서 안 했던 거죠. 그냥 보통 저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담임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 뭘 하시겠죠? 저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스처를 해야 되는 문화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 엄마는 바쁘고 그런 것도 싫어하고 막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 쓰다가 엄마 얘기하기로 내가 봤을 때 그때 촌지 같은 걸 바라고 있었는데 안 하고 하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학년을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4학년이 됐을 때 담임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되게 담임 선생님이 좋으신 분으로 배정이 된 거예요. 다행히게도 3학년 때 너무 아닌 선생님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좋으신 분이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가 약간 뭔가 터닝 포인트였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도 좋고 학교 다니는 재미가 생긴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막 맨날 한숨 쉬고 다녔거든요. 막 학교만 있으면 막 계속 한숨을 막 이렇게 쉬었었어요. 근데 4학년 되고 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갖고 잘 지냈어요. 그때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그냥 학교 수업이 재밌고 학교 다니는 게 재밌으니까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는데 초등학교 성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평균이 97.5였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전 과목에서 한두 개 정도 틀렸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었다. 제 학교 다니는 재미가 들려서 공부를 잘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때는 그 5학년, 6학년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 보냈는데 그때는 친구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반에서만 그냥 잘 지내고 학교 끝나고 놀는 친구는 따로 없었어요. 그러고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초등학교 졸업사진에 저가 없거든요. 왜 없냐면 진짜 얼마나 개노답이었으면 이렇게 저를 다 오려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는데 약간 그때는 친구랑 노는 법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찐따기질이 있는 상태였었어요. 중학교 초반 때. 근데 우연히 운 좋게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되는데 그 친구랑 지내면서 친구랑 노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학교 끝나고 막 노래방도 가고 밥도 먹고 캔모아도 가고 그래서 캔모아도 가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별명이 방시혁이었거든요. 이게 방시혁이 됐냐면 그때 음악 시간이었는데 준비물을 저 혼자만 안 갖고 왔을 때였던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음악 선생님이 음악 노트 안 갖고 온 사람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나간 거죠. 나갔는데 음악 선생님이 그랜나를 이렇게 당긴 거예요. 당기고 나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방시혁 닮은 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반 애들이 빵 터진 거예요. 닮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방시혁을 닮아서 그랬겠죠. 근데 그때 왜 방시혁 얘기가 나왔냐면 그때 한창 위대한 탄생이 방영이 됐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방시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죠. 중학교 때 체육 시간 때 반티를 만드는데 그 뒤에 별명 같은 걸 적는데 다른 애들은 뭐 이쁜인 걸로 적었겠죠. 근데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애들 다 시어가 막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때 반 친구가 저한테 야 그럼 시역 자세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세라는 단어를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시역 자세? 그래 알았어 그냥 그걸로 하지 뭐 이래갖고 시역 자세를 했는데 제가 그때 시옷을 좀 이상하게 써가지고 H로 된 거예요. 그래서 H역 자세가 된 거죠. 그 반티를 입고 그때 체육대회를 한 거죠. 하여튼 초반에 친구도 사귀고 하다 보니까 찐따 생활을 조금 청산하게 되죠. 그래서 잘 지냈어요. 중학교 때는.
뭐 학기 초 때는 적응 못할 때도 있었어요. 또 다른 좋은 친구들 다가와서 같이 지내기도 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조금 추억도 많고 원만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놀기 바빠갖고 공부를 안 했죠. 그때부터 했어요. 공부에 손을 놓게 된 게. 애들이랑 노는 게 난 제일 좋아. 막 이러면서. 진짜 개노답이죠, 진짜로. 공부를 해야지. 그 기본 공부를 하는 게 기본인데 애들이랑 놀고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뭐 이미 제가 그렇게 한 거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아쉬움은 있죠. 그러고 나서 공부를 안 하니까 내신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일반계 고등학교를 못 갈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 정도면 일반계 고등학교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성적 관리를 해라.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때 벼락치기로 그 내신 맞춘다고 공부도 했는데 그런데도 담임 선생님이 일반계를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학교 내에 새로 생기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일반계긴 한데 추첨으로 가는 학교였었어요. 근데 진짜 멀리 있었거든요, 학교가. 완전 뭐 버스 타고 가면 막 소똥 냄새 날 정도로 엄청 외진데 있었어요. 그래서 외진데 있어갖고 거기에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은 거예요. 근데 넣었는데 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돼가지고 거기에 입학하게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게 환경이 완전히 또 바뀌고 중학교 때 아는 애들이 있었는데 친한 친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혼자 아싸로 다닌 거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에 있는 게. 심지어 거긴 학교가 야자가 강제였었어요. 근데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공부를 안 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학교도 적응도 못하고 야자까지 해야 되고 공부도 안 하는 애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때 진짜 철이 없었죠. 진짜 생각도 없는데 지금도 정말 막 똑같긴 한데 정말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일단은 학교 적응을 너무 못하니까 너무 방황만 많이 하게 된 거죠.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랑 면담도 있었는데 저 야자를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해갖고 야자를 빼주긴 했어요. 근데 빼주긴 했는데 야자를 빼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더 학교 적응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지친 거죠. 너무 지쳐가지고 엄마한테 울면서 나 이제 너무 지쳐서 이제 자퇴할래 이렇게 된 거죠. 머릿속에 자퇴라는 단어가 항상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자퇴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자퇴를 하게 되죠. 근데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고 나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다시 학교를 재입학을 할 건지 아니면 검정고시를 볼 건지 그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검정고시를 안 본 이유가 뭐였냐면 자퇴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있을 때 검정고시 학원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검정고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문의 전화를 한 거죠. 학원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근데 제가 아직 학교를 자퇴한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 당장 자퇴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당장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자퇴를 하고 나서 그냥 학교를 재입학하는 걸로 결심을 하게 돼요. 재입학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래서 그때 1년간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자퇴하고 힘들었던 거를 치유 기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청소년 심리 상담도 받고 정신과도 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때는 병명이 기억이 안 나서 무슨 약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과 병원을 갔었는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때 엄마가 얘기하기로는
아, 그거 약 계속 먹어야 되겠냐? 정신과 병원을 계속 가야 되겠냐? 나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때는 이런다고 나아지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적응 못하는 게 내가 이상한 거지, 이걸 약을 먹어서 뭐 나아지겠어? 이런 불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약을 끊는 거죠. 다시 재입학을 하면 유급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유급이고 다른 학교로 재입학을 하는 거니까 그 1년 동안 자퇴하면서 그 좌절감 뭐 그런 거를 조금 치유하는 기간이 됐던 것 같아요. 집에서 어떻게 보내냐면 엄마가 바쁘니까 집안일까지 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힘들어서 엄마 그때 집에 청소나 뭐 그런 집안일을 해. 그럼 내가 5,000원씩 줄게. 이렇게 해갖고 집 청소하고 뭐 집안일을 하고 5,000원씩 받고 집안일하고 5,000원씩 받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어디 뭐 안 나갔으니까 그거를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저는 게임도 안 하고 뭐 운동 같은 것도 안 하거든요. 축구 막 이런 것도 못 해요. 그래서 5,000원씩 받아서 차곡차곡 모아서 재입학하기 전에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 그때 뭐였냐면 철권이었었어요. 이게 어렸을 때 이마트 가가지고 그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마트에서만 하고 그 게임을 너무 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차곡차곡 모아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뭐 모니터, 그리고 뭐 조이스틱 이런 걸 다 사게 돼요. 처음에 재밌게 하고 재밌게 하다가 재입학을 하고 나서 1학년 때 형이 친구를 데려가지고 이거 친구한테 빌려줘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안 돼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갖다 줘야 돼 이래가지고 빌려준 거죠. 그거를 빌려줬는데 학교 생활을 지나보니까 아니 그걸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그래서 왜 안 갖고 오지 했는데 어느 순간 형 방에 게이밍 컴퓨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잠결에 엄마랑 형이랑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야. 너 그거 팔았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 그거 팔면 어떡해? 일어나서 보니까 내 플레이스테이션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팔았다는 거예요. 팔아서 저의 컴퓨터를 샀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거의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정말로 진짜 너무 아무리 그래도 그거를 팔아도 내가 팔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팔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팔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엄마한테도 얘기하니까 이미 그래 팔았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때 당시 그리고 그거를 안녕하세요 사연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채택이 돼가지고 그 작가님한테 계속 연락이 왔었거든요. 사연이 채택이 돼서 반성 출연 하려고 하는데 되냐 막 이랬는데 가족들이 출연 거부해갖고 안 나가게 됐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됐는데 여전히 적응 못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적응을 또 못하게 되더라고요. 반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 학교가 또 야자가 강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또 자퇴하면 안 되니까 울며겨자 먹기로 그냥 1학년을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됐어요. 그냥 조용히 다니고 1학년을. 근데 2학년 됐을 때 막 또 나 야자하기 너무 싫은데 막 이렇게 된 거죠. 공부를 너무 안 했으니까. 공부를 정말 진짜 안 하는 개노답이었으니까.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냥 오리엔테이션 때 반 애들한테 그냥 얘기를 한 거죠. 너네 공부 안 할 거면 그냥 기술 같은 거 배워. 이래가지고 공부 안 할 애들은 기술 같은 거 배워. 뭐 요리 같은 거? 그런 거 배워. 그럼 내가 야자 빼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 뭐 집에서도 요리 조금 해봤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 거죠. 그때 학원을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엄마한테 요리라는 진로로 선택을 해서 요리를 할 건데 나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 학원도 다 알아봤어. 학원을 무작정 등록하는 것보다는 2주 체험으로 해보고 학원을 등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학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는 그래라 라고 해가지고 학원을 가게 되죠. 근데 그 학원에서 2주 동안 그 기본 칼질이라든가 기본적인 걸 배우는데 그때 처음인 거예요. 저한테 처음으로 잘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처음 치고 잘하는 거지 뭐 지금 저도 못하거든요. 요리 지금 요리 막 유튜브 보고 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는 처음으로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거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요리라는 직업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엄청 바빴어요. 학교 생활은 그냥 어영부영하고 자거나 그러고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으로 가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공부해가지고 그때 제가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자격증 어디 있지? 어우씨 난장판 있네. 여기 있다. 오우씨 먼지다.
자격증이 뭐가 있냐면 조리 자격증 이런 걸 다 딴 거죠. 이 자격증은 고등학교 때 다 땄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학교 공부만 공부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연하게 학교 공부 안 하고 자격증 먼저 딴 거죠. 근데 요리 쪽의 진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격증 다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유명한 셰프님들도 자격증 없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자격증만 있지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고등학교 때 진짜 요리라는 진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생활을 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지금까지 뭐 빠뜨린 얘기도 있고 엄청 막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횡설수설 같이 막 앞뒤가 안 맞고 막 뭔 말이야 대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 인생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머,